네. 월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까? 아무나 가능합니다. 저는 1,000만 원의 수익 네.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라는 건 어떤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이런 1,000만 원의 금액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귀, 기사 자귀 같은 그런 거라고 그쵸. 생각했어요. 억대 연봉자. 네. 네. 왜냐하면 TV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화를 많이 만들어놨고 저도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때 처음에 100만 원대의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진짜 어떤 이 시대의 슈퍼히어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메달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판타지를 줘요. 회사에서는. 맞아요. 네. 왜냐면 고가 S, A를 넘어선 S 등급을 받으면 연봉이라는 걸 올려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S를 몇 번 맞아야 회사에서 어느 정도 몇 년 연속으로 이런 정도의 인정을 받아야지 억대 연봉을 받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지금은 초라한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와서 이제 돈 벌려고 목표를 삶의 방점을 돈에다 딱 두고 살아보니까 알게 됐죠. 1,000만 원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제가 말하는 누구나는 아무나라는 뜻은 아니죠. 네, 누구나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거를 벌기 위한 어떤 자격도 누가 시켜주는 것도 어떤 조건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남자여서 좋은 것도 없고 여자여서 안 좋은 것도 없고 돈은 성별을 가리지 않아요. 돈은 나이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돈에 딱 있는 신사임당님이 너는 40살이니? 그래 내가 더 많이 갈게. 너는 20살이니? 내가 더 조금 갈게. 이런 거 없어요. 심지어 너는 착하니 나쁘니도 보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라는 게 어떤 사람의 악함과 선함을 구분짓는 팩터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누구나라는 건 그거에 대한 1,0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건 태생적 조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처음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 누구가 그래서 내가 되고 싶다고요. 듣는 네. 분들이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가 킥고잉에 담겨져 있죠. 그 수많은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이 여기에 써 있는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일반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방법으로 진짜 수만 가지 돈을 벌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 버는 법이라는 컨텐츠를 올렸을 때 내가 아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렇게 안 버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버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벌어. 이런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린 이유를 갈수록 알고 있고 알게 됐고 지금은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거를 좀 많이 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자동적으로 유튜브를 할수록 많이 훈련이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맞는 만약에 누군가가 1,000만 원을 꿈꾼다면 그거에 맞는 로드맵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가 자신의 환경과 주어진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빚이나 아니면 거주 요건이나 아니면 사는 지역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될 거고, 네. 각자에 맞는 전략이 있겠죠. 근데 제 채널을 보는 사람이 30대라면 조금 더 쉽겠죠. 왜냐면 제가 30대고 30대 남자니까 30대 남자가 겪은 방식을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저랑 조건이 비슷하다면 맞겠죠. 누군가 60대 여성분이 저와 같은 컨셉으로 채널을 한다면 그분은 또 그거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겠죠. 네. 약간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나 생산을 하는 사람이 되기로 그건 한다면 법칙이죠. 그렇다면 당신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저도 대학교 갔을 때 1학년 때 딱 교수님이 너희는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공급자나 생산자가 네네. 되라. 돼야 한다. 네. 그거 이제 아직도 막막하긴 하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네. 무엇을 공급할 수 있느냐. 그냥 그거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공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공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공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물건을 공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함을 공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복잡한 일을 지속해서 하는 행위를 공급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자라는 것도 그 노동력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쵸.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알게 된 경험을 또 공급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공급할 거는 많아요. 수요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생각한다면. 근데 사람들은 수요를 생각하지를 않죠. 이 수요가 어디에 존재할까? 근데 저는 수요는 그림자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수요라는 건 결국엔 그 아파트 공급 수요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그 수요의 흔적을 남긴다. 예를 어디? 들면 이런 거죠. 네. 검색량,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건 검색량에도 나타나는 거고 이런 바이럴의 사이즈들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지금은 사회적으로 어떤 걸 원하는 수요가 많은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즘에 그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이 우울함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드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요? 네. 그쵸. 그럴 수 있죠. 비가 네. 계속 오면. 비가 계속 오면 제습제 수요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네, 거는 그냥 다 그쵸. 알 수 있잖아요. 네, 수혜복구 네. 주식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여러 방면으로 네. 주식 전문가가 됐어. 네. 명품을 그렇게 산대요. 여행비 보복, 대신 보복으로. 네. 보복 소비로 명품을 그렇게 많이 산다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어떤 흔적들을 좀 발견하고 그러니까 여기 살이 좀 많이 찌신 것 아, 같은데. 맞아요. 제 갑자기? 수요는 음식에 저의 모든 저 수요를 갑자기 순간적으로 연못을 봤는데 이게 두 개가 되셨더라고요. 네. 과거와 좀 다르죠? 예, 되게 샤프하셨었는데. 네. 갑자기 할 말을 잊었어요.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거 수요는 흔적을 네네네. 남기고 그 수요가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돈을 벌려면 작은 돈을 벌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 빠숑님 계시니까 아파트로 얘기를 해보자면 네. 누군가가 처음에 아파트를 이상한 데 샀어요. 못난이를. 뭐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한 2천만 원 손절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음번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또 할까요? 그러니까 첫 어렵죠. 투자에서 그렇게 된 네, 사람이. 어렵죠, 하기가. 네. 다시 하기.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대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겠죠. 부동산 투자하면 다 이렇게 돼. 망해. 이런 거 왜 해? 근데 그 똑같은 조건인데 예를 들어서 이분은 원래 부동산으로 한 5억 정도를 벌었어요. 근데 이번에 뭔가 잘못 듣고 들어갔다가 한 2천 정도 손절을 했어요. 근데 다음번에 부동산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생겼을 때, 생겼다고 했을 때 이분이 투자를 안 할까요? 가죠, 킵고잉하죠. 예.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으로 내가 얼마를 벌어봤어. 그리고 이번에 손절 쳤어. 그럼 다음번 주식이 있을 때 안 살까요? 사죠. 그거는 과거에 내가 벌어본 경험이 있으면 지금 이 정도 실패에는 자빠질 수가 없게 돼요. 그거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확신 정도에 따라서 내 투입량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 그 확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엄청나게 노동력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노동력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생각이든 뚝심 같은 거. 네,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제가 완전한 이 생각 속에서 실험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완전한 증명이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확신 수준을 100%로 끌어올리려면 예를 들면 1998년에 삼성전자의 가격은 이미 확신 수준이 100%잖아요. 근데 그때로 우리가 확신 수준이 100%인 상태로 어디에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거기에 내가 얼마의 돈을 넣을까요? 올인. 그렇죠. 확신 수준이 그 정도로 올라갈수록 올인뿐만이 아니라 애플에 올인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인뿐만이 아니라 그 뭐 달러빚을 내서라도 네. 진짜 내가 그 시절에 낼 수 있는 모든 레버리지를 끌어당겨서 거기다 넣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확신 수준에 따른 리소스 투입량이거든요. 아니면 돈이 없다면 뭐 그때 무일푼으로 갔어. 그럼 딱 가자마자 뭐 돈 될 거 무조건 찾을 거 아니에요. 뭐 알바든 뭐든 해가지고 해서 계속 그것만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확신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리소스 투입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본 놈이 더 번다는 게 그런 확신 수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 내가 돈이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진짜 내가 작은 사이즈의 경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경험이 그 다음번 확신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내가 리소스 투입량을 확신이 낮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열정이나 뭐 이런 걸로 리소스 투입량을 일부러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 주식을 산다. 그럼 확신 수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투입량은 엄청 늘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를 내가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져가고 불안하고 막 그러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결국 확신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은 확신 수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전부 다 손절을 치거나 해서 결국 그 확신 수준의 투입량까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주식에 대해서 확신 수준이 매우 높아.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재산이 100만 원 있어요. 그럼 100만 원 넣고 아직 확신 수준만큼 못 갔잖아요. 그럼 자기 확신 수준까지 찰 때까지 돈이 생기는 대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낼 뻔했던 책의 이름이 부의 베팅이었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신사임당님의 확신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대한 확신 수준은 100%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채널도 계속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커머스에 대한 확신 수준도 100%입니다. 커머스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럼 무너지면 좀 양을 줄이면 되고 예. 그렇죠. 안 되면 뭐 이거 법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예, 뭐 이거 너 무조건 몰빵해라, 너 무조건 뭐 이만큼 해라 이런 거 안 정해져 있어요. 근데 회사에선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고 내가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근데 리소스를 정해놓고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리소스를 무한정 두고 목표에 맞춰서 리소스 투입하는 거에 사람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근데 뭔가를 파는 게 이제 꼭 물건이 아니어도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뭘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그 생산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없는 게 한때 이제 신사임당님께서 스마트 스토어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와 스마트 스토어인가 보다 이러고 막 달려가다가 이제는 다 그런 방식으로 다 해가지고 이제는 안 통한대 막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었고 저는 이제 쇼핑몰 하는 친구들이 옆에 많다 보니까 그 배송, 사입, 뭐 또 그다음에 촬영, 클레임, CS 막 이걸 다 하는 모습에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간혹 촬영만 도와줘도 그 친구가 너무 힘들게 일하고 너무 다방면에서 이렇게 시간이 하나도 없이 계속 굴러가야 되고 돈도 버는 족족 계속 투입해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안 힘들면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건가요? 아니 뭐 어떤 뭐 그런 장벽이 느껴지기 때문에 쇼핑몰이 유지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허들 같은 게 내가 넘어서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진입 장벽이 되거든요. 근데 멋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진입할 때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보인다라는 게 저한테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넘어가면 내가 평범하고 내 뒤에 올 사람도 어차피 그냥 인간이에요. 내가 어렵게 느낀 건 뒤에 올 사람도 어렵게 느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턱이 없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자전거 타고 전속력으로 가도 돈 많은 놈이 와가지고 붕 밟으면 저 그냥 다 따라잡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좀 턱이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려움을 발견하면 빙고를 외쳐라. 이걸 극복하면 너의 방어벽이 될지니. 그러면 이제 이거 이렇게 뭔가 이런 스토어도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S 팀도 만들 수 그렇게 있고 할 수 있죠. 배송 팀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죠. 남는 게 좀 없겠다.
그렇게 그러면- 되고 나서 고민을. 네, 그러면 남길 수 있는 걸 하면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남길 수 있는 걸 찾으면 되고 남는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남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많은 쇼핑몰과 그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예, 누군가 했다는 거는 분명히 답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마트 스토어로 월 1,000만 원을 달성했고, 네네. 그래서 퇴사를 했고, 그렇죠. 쭉 승승장구하면서 성장하고 네. 있는 모습을.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새로 준비하는 커머스도 네. 그런 거죠. 쇼핑몰 음, 네, 또 준비하고 있고 다른 상품으로. 네, 오픈하고 하니까 안 좋더라고요. 확실한 건 네. 내 뭐를 오픈하면 안 좋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유튜브 운영하시면서 네. 내가 뭘 운영하고 있는지 아예 링크를 걸어놨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미 공개된 거라. 그거 오픈해놓으신 예, 그거를 공개하고 저는 뭘 기대했냐면 좀 사람들이 사줄 줄 알았어요. 안 사줘요? 없어요. 구매 전환율이 1%가 안 됩니다. 네네네. 신사임당에 대한 그냥 고마운 어떻게 마음을. 하는지 보고 네. 올려고 네네. 그냥 그 용도로 그 약간 교보제 같이 되더라고요. 공개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다른 메인 비즈니스를 새로 또 만들고 있고 그거는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네. 이런 거예요. 이게 책 있잖아요. 네. 좀 100만 유튜브인데 100만 권이 팔릴 것 같잖아요. 10분의 1도 안 팔릴 거예요. 전환율이. 네, 그런 거죠. 예.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채널은 돈을 벌려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돈을 쓰려는 분들이 모여 있는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러네. 그러네. 야, 정확한 근데 저는 분석이다. 그거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괜히 공개를 했구나.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